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인공지능 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사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적용됐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IBM 등과 같은 글로벌 IT 업체들은 오랜 시간 확보한 빅데이터와 패턴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생활, 교육 및 게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비서 빅스비를 향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냉장고, 스마트 TV, 세탁기, 에어컨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AI 비서 알렉사는 아마존의 뉴스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를 통해 수많은 뉴스 오디오 클립으로부터 낭독 기술을 배운 뒤 자체적으로 뉴스를 읽어줍니다. 뉴스 진행자가 읽어주는 것 같은 뉴스 낭독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인 TTS 기술에 머신러닝을 결합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 중인 스타크래프트2 AI 알파스타가 프로게이머에게 10대1로 압승했습니다. IBM은 인간과 토론을 나눌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스피치바이 클라우드를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로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과 클라우드로 BMW, 닛산, 볼보,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디지털의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료 헬스케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질환을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최신 논문, 과거 진료 정보, 학술지 등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의사가 최적의 처방을 내리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정확도는 높이고 진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BM입니다. 손이 물체를 만졌을 때 강도, 손의 떨림, 손톱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손톱 센서를 개발했고, 이는 파킨슨병 징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IBM에서는 인공지능 종양학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를 개발했고, 전 세계 대학병원 13곳에서 의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닛입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로 영상 이미지를 입력하면 정확도 97%로 종양 악성 정도와 종양 위치를 알려줍니다.
번째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당뇨병, 유방암, 식도암, 대장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영상 분석 인공지능 미잉을 개발해서 수백여 개 병원에 보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메디웨일입니다. 메디웨일은 망막 사진 23만 이상을 AI에 학습시켜 망막을 분석해 나이와 성별, 키와 몸무게를 예측하고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아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당뇨병 진단에 쓰이는 당화혈색소, 신장기능 검사에 이용되는 크레아틴 수치 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국방에서도 사용됩니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병력 자원 절벽화에 대비하고 무기 체제를 지능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할 훈련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의 지능정보전 역량 강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전력 소요 창출과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미래 군사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세부 분야로는 C4I 분야, 정보 분야, 화력 분야, 기동 분야, 방호 분야, 작전지속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조입니다. 전장에서는 즉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TATRC는 최근 전장에서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모니터링, 진단 및 치료할 AI 시스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아닌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제공할 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무인 재보급입니다. 보급은 군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 상황에서의 보급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공격, 그리고 적들의 경찰을 뚫고 아군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감시 및 정찰에 사용되고 차량은 군대가 자율지상 재보급 프로그램에 따라 전초기지와 주둔지를 재보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AI 무기화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로비 윌시 교수는 AI의 무기화는 인간이 가진 요소들이 없어 화학무기,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무기의 예는 바로 무장 쿼드콥터입니다. 이 무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해 교전하고 사저에 지정한 지역에서 수색 및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율 살상 무기입니다. 네 번째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종료되었지만 모든 군사 관련 기관이 AI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 제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끊기거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인트라넷 환경에서도 동작됩니다. 지금까지 분리돼 있었던 최전선, 전술적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AI가 자료를 자동 분류 분석한다고 합니다.
보안에서도 사용됩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신종 랜섬웨어, APT 공격 등 사이버 테러로 불릴 만큼 공격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공격도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산업혁명 시대의 다각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업체 중심으로 구글의 딥마인드, IBM의 왓슨, 오픈소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악성 코드 분석, 위협 탐지 및 예방, 취약점 분석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보안 업체들은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머신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스팸 메일을 추가로 차단합니다. 이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 악성 코드가 내용물에 숨겨져 있는 이메일, 새롭게 생성된 도메인으로부터 발송된 악성 메시지, 스팸이지만 볼륨이 낮아 정상 트래픽과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IBM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개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위협 지능형 플랫폼 엑스복스 익스체인지를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만텍입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적용한 표적형 공격 패턴 분석 기술 시만텍 표적 공격 애널리틱스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사이버 공격 분석 시 활용한 위협 탐지 기술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기술로 사이버 공격 기법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신속하고 월등한 대응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파수닷컴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자사의 대표적 시큐어 코딩 솔루션 스페로우에 적용하여 개발 단계부터 소스코드상의 보안 약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거하여 시간 단축과 보안 취약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AI는 마케팅에서도 사용됩니다. 마케팅에 활용된 기술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사의 AWS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 구매 성향을 분석한 뒤 새로운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본 상품과 최근 구매 상품 등을 비교해 다른 고객이 구매한 비슷한 상품들을 추천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넷플릭스에서는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려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검색하고 감상한 영화, 장르, 주연 배우 등을 데이터화한 뒤 그것을 분석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검색 이력, 시청한 콘텐츠, 평점 등 데이터를 수집해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챗봇에서도 활용됩니다. 챗봇이란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합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인공지능 스피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TV와 연결되어 전원 온오프, 채널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버튼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사물인식 기술로 사물 및 장애물을 감지하여 상황에 맞게 감속, 정차하게 되고 빅데이터 처리로 교통정보를 분석해 상황별 최단 경로 주행과 엔진 설정으로 연료 절약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전에 사물, 사람, 장애물, 차간 거리 등을 학습시켜 상황에 맞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경로 탐색과 논리적 추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어공학 이론을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어 인공지능 번역 기술 개발 및 성능 강화를 위한 한국어 영어 병렬 말뭉치 데이터 80만 문장 구축, 국내 장소, 객체 상황인지 기술 개발 및 성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사물 거리 간판 심볼 이미지 데이터 300만 장 구축, 한글 광학 글자 인식 성능 개선을 위한 한글 글 자체 이미지 500만 장 구축, 시각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의 보행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인도, 횡단보도 보행 영상 및 인도비 객체 라벨링 데이터 500시간 구축, 다양한 각도, 조도 등의 환경 하에서 안면 인식, 식별, 성능 강화를 위한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 1800만 장 구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